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잡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MBC 스페셜에 공인된 엔잡러로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대학원생이었는데 6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엔잡러로 출연했었습니다. 그럼 현재도 6개의 엔잡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직업 외에도 약 8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앱을 제작하는 교육 스타트업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했었고요. 농장과 대전에 있는 펜션, 그리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카페 겸 파티 술집, 이 3가지는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누적 방문자 400만 명으로 약 6년간 운영을 했고, 네이버 블로그 강사로도 약 3,000명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SNS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이나 파티룸, 그리고 부동산 경매 같은 부동산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과 같은 금융 상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자 등록 가지수로는 한 8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엔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직업에 보면은 법대 시간 강사 겸임 교수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2018년도부터 법대에서 시간 강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시간 강사비가 시간당 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2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달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과목당 5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학생 수가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냥 나는 한 달에 한 과목 56만 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를 더 잘 되기 위해서 6시간에 50만 원 블로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강남역 강연장에 무려 5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는 약 2,500만 원, 그럼 대관비 같은 거 제외하고 나서도 약 6시간 만에 2,400만 원을 버는, 그러면은 1시간으로 따지면은 400만 원을, 저는 그래도 박사 수료까지 하려면 약 6년의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7만 원, 그 강사는 400만 원. 이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제 삶의 이정표가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잘하는 거는 지식 서비스 전달,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는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아이템을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플랫폼이나 구조에서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7만 원짜리, 누구는 시간당 400만 원짜리,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걸 보고 저도 그럼 지식 서비스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엔잡러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엔잡을 하셨는데 그런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매달 재테크 강의를 건대입구역에 있는 무드림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전 항상 4가지 재테크의 원칙들을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구조 파악, 빠른 실행, 시행착오의 개선, 반복, 총 4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조 파악에 대한 사실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구조 파악의 단계에서 아이템을 단정히 선정을 하겠죠. 그 아이템 선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해왔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 이 3가지라고 나뉘거든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사실 이 3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왔던 일은 법학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일을 해왔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교육 서비스나 지식 서비스 쪽으로 특화가 좀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는 그럼 재테크 강의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일도 결국에는 연결되어 왔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엔잡과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했던 거는 네이버 블로그고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시골에 작은 펜션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시골 펜션이 완성된 이후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펜션에서 숙박업을 했었고, 제가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스타트업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약 3년간 2억 정도를 지원받으면서 개발과 강연 중계를 하는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4번째로는 건대입구역에 있는 북카페 세모라는 카페를 창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5번째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성장 과정들은 담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21년도에 개설을 해서 현재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파티룸 사업도 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경매 강사도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그다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 재테크. 재테크는 크게 주식 같은 금융 투자가 있겠고, 부동산, 그리고 창업, 이 3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저는 보는데, 이 3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달 강의하고 있는 재테크 강의에서는 총
4가지 재테크의 원칙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구조 파악, 빠른 실행, 시행착오의 개선, 반복 학습, 즉 케이스 스터디죠. 이 4가지 구조로 모든 재테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시작했었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혼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해봤죠. 하지만 잘 되지 않았었고 1일 방문자 100명 정도에서 저는 블로그 강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약은 약사에게거든요. 분명히 전문가가 있겠죠. 물론 공인된 전문가인지 자격증이 있는지 이거를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블로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 시행착오 과정들을 훨씬 더 줄여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주고 강남역에 가서 블로그 강의를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에 따른 실행을 했죠. 하다 보니까 블로그가 잘 돼서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는 블로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단도 하게 됐고 나도 1000명이 들어오는 블로거다 보니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나의 지식들,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운영 원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를 강의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강사라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로만 해서는 나를 브랜딩하기가 쉽지 않겠다 또는 홍보 효과가 미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도 사실 똑같아요. 유튜브 강의를 물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맞춰서 똑같이 바로 채널을 시작을 했었고 모든 검색 포탈을 비롯한 플랫폼들은 다 상위 노출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글을 어느 정도 주기로 반복을 해서 작성을 하는지 그 글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해서 보는지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의 글을 또 확산해서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과하고 이런 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상위 노출시켜주는 원리인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버가 얼마나 잦은 주기로 발행을 하는지 사람들이 10분짜리 영상 중에서 과연 몇 분 동안 시청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시청에 대한 피드백으로 좋아요와 댓글 같은 상호작용을 남겨주는지 평가를 해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위 노출되는 원리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블로그로서 상위 노출 시켰던 그런 원리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유튜브에다 적용을 했고 유튜브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휴대폰 녹화만으로 약 한 1년 만에 약 한 7,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현재는 한 도합 3개 채널 약 한 2만 명 정도 9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블로그를 성공했기 때문에 유튜브도 성공할 수 있었고 제가 만약에 다른 플랫폼인 틱톡이라든지 또는 강의 플랫폼인 뭐 타이링이라든지 문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빠르게 성장하고 또 상위 노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떻게 내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7년도에 연구원을 하던 시절에는 물론 주 4일 근무제긴 했지만 급여가 1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매달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8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이때와 비교해서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뭐 자존감이 낮지는 않았지만 항상 불만이었던 거는 내 능력이 과연 140만 원짜리인가? 라는 회의감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좀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좀 더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일한 만큼 더 급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블로그 강사로 시간당 400만 원을 벌는데 나는 대학 시간 강사로 7만 원밖에 못 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도 시작하고 블로그 강사도 하고 내가 잘하는 강의력이라는 그런 무기를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경험들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당시에는 계약직이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법인 대표가 됐죠. 내가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는 있지만 나는 고용 자체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세상에서 나를 고용해주지 않는다, 나를 계약직으로밖에 고용해주지 않는다, 그럼 내가 창업을 하겠다. 차라리 내가 대표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할 수가 있었습니다.